안녕하십니까. 승무사업소 기관사 이동원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육용으로 제가 제작한 것이니 강의 흐름이 좀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수가 되기 위한 첫걸음 열차 제어 회로 입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처음에 제어 회로를 공부한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러두기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즉, 강의에 앞서 해로 설명을 하는 당사자는 전문 지식을 갖춘 강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이야기는 해로를 해석하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회로는 1차분, 즉 101에서 125편성 전동차, 이하 기존차를 하겠습니다. 기존차를 주로 설명할 것이고 2차분, 즉 126에서 134편성 이하 신조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조차는 기존차와 다른 결선을 구성하는 회로 위주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지식을 여러 선후배님들과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는 제가 이렇게 크게 8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압회로 좀 주회로인데요. 기준차를 했지만 신주차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회로를 이렇게 나머지 7개인데 제어회로를 하려면 주회로를 어느 정도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주회로 흐름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어회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 끝에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속도 주회로 차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캐패시터 충전 접촉기 CCK 그리고 주회로 개방 접촉기 LIK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대면 시한 지연제 전기 즉 TDR이죠. 그 TDR에서 역행 회로는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차 정지 개전기 ZVR 및 정차 제동 개방 스위치 HEB COS는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여자가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엔코더 그리고 접지 제어 접촉기 CK 및 그에 설명하지 않은 기타 회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회로는 이렇게 해서 좀 끝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그냥 좀 고민 끝에 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조차는 많이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살펴보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신조차 보조 제어 회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행 회로 이해해서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제어 회로를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의 회로를 공부하는 데 앞서서 주회로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흐름이란 판토그래프에서 수전받은 1500V 전압이 유도 전동기, 즉 모터를 구동하기까지의 과정들이 결국 제어 회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신주차와 좀 회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에 대해서 좀 더 명칭이라든가 각각의 기능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앞서 강사분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최초 이제 판토그래프에 내려온 전원이 있죠. 여기 전원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좀 부분이 신차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존 차는 판토그래프에서 수전받은 1500V 전압이
MF를 거쳐서 AF를 거쳐서 SIF 쪽으로 가죠. 근데 신유차는 어떻게 가나 보시죠. 판토에서 내려온 전원이 MF를 거치지 않고 바로 AF를 거쳐서 SIF 쪽으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차 같은 경우에는 판이 2호차, 3호차, 8호차, 9호차 있죠. 그래서 이 회로가 각각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여기가. 근데 시운차는 보시면 판이 2호차하고 8호차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호차에서 판이 이렇게 내려온 전압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는 MF1을 거쳐서 2호차로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MF2를 거쳐서 3호차 쪽으로 갑니다. 그럼 반대로 8호차라고 생각하시면 8호차에 내려온 전압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에 나온 전압은 9호차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이런 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판 PS라든가 판토 코크의 좀 위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동회로 때 보시면 그 내용의 차이점을 좀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얘가 실제 제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어회로도 결국 여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유차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온차 같은 경우에는 IS 이제 인버터 접지 스위치를 거쳐서 HS12를 거쳐서 LCMD. 이 HSD 투입이 결국 제어회로에서 투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한번 상기 한번 시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LCMD, 에런, 최초 LRK로 가지 않죠? 이것도 제어회로에서 합니다. 왜?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투입하면 1600V 전압이 도립전류라고 해서 이제 부하에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도립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 이쪽으로 CCK를 통해서 T1을 충기시키는데 이 C1은 또 누가 감시하냐? 여기 보시면 FVND가 있죠? FVND가 C1의 전압이 900V 이상이 되면 지금 C1이 900V 이상이다. 그래서 CCK를 끊습니다. 그래서 CCK를 끊고 LIK를 통해서 우리가 말대로 역행을 하면 인버터 모드를 거쳐서 유도전기들을 구동합니다. 이것도 결국 무엇이 하느냐? 제어 회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운차는 좀 보시면은 다 비슷합니다. 명칭만 좀 다를 뿐이죠. 여기 보시면 IS가 MDS, HS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투입하는 과정.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기운차는 우리가 역전기를 전진하면 고속전원 차단기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시운차는 HSV, 즉 역전기를 전진하면 고속도로 전원 차단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제어에서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DCCT를 거쳐서 LB1 선로 차단기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CHR이죠. 충전 저항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FC를 충기합니다. 시운차 같은 경우에는 FC가 저전압이거든요. 850V 감지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850V 이하면 LB1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저전압 850V. 과전압은 얼마일까요? 네, 과전압은 2100V입니다. 그래서 2100V면 역시 LB1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구동할 수 없죠.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참고하시면 여기 CCR이라고 크루바 전류 감지 계정기가 있죠. 이런 그리고 BCH 이제 제동 초퍼 이런 게 이제 회생 제동에도 좀 관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주회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떤 역할 기능이 있는지 강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판에서 내려온 전압이 HSB 투입하고 CCK, LIK 이런 과정들 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 제어회로에서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좀 간략히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은 이런 게 좀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제어 회로를 공부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어 회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회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판에서 채널 포트 전압이 내려오면 HS12를 투입해야지만이 CCK, LIK를 여자시켜서 즉 유도 전동계 모터를 구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S12 투입을 먼저 시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선에서 이제 TCN 제어회로 차단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전기를 전진하면 HCR3가 여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MS 마스콘 전진, 역전기 전진의 상태에서 사선이 PI, 즉 변 인버터 제어 장치에 나 지금 앞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MS3R입니다. 역전기를 후진했을 때 5선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PI에 나 지금 후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RR 같은 거는 우리가 자동회차 모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동회차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신호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역전기를 우리가 전진하거나 또는 후진하면 MS1 접전이 붙습니다. MS1이 접전이 붙으면 여기 딱 보시면 13선이죠? 상태 표시창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역전기를 전진하거나 또는 후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접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전기를 딱 전진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TSMN의 상태 표시창, TSMN의 전 차량 VVVF는 모두 ON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고속전원 차단등이 있거든요. 그 차단등은 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게 전 차량 VF가 온되고 상태 표시창에 고속전원 차단등이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걸 의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기 MS 접점을 의심해보고 그때 무엇을 하나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DSCN 방향, 선택, 허용, 보안, 계정기죠. 그래서 DSCN을 취급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DSCN을 한번 딱 올려서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신유차에는 없죠? 그래서 신유차에 없기 때문에 신유차에는 방향 선택 기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향 선택 기능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제어를 보시면 이제 그 좀 회로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운차는 역전기를 전진하면 딱 상태 표시창에 고속전원 차단등이 꺼지잖아요. 근데 신유차에는 TS 화면에 역전기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고속전원 차단이 꺼지거나 전차량 VF가 뭐 온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어회로에 보면 우리가 역행 또는 제동 딱 신호가 들어가면 150ms 후에 이제 VF가 온되고 상태 표시창에 고속전원 차단 등이 꺼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운 신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PI가 아니고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CU에서 그 제어 회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선이에서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HSB 투입을 해야죠. 그럼 HS12는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투입하는지 보겠습니다. 13선에 의해서 일로 가죠. 자, 판 DR, 즉 판이 상승한 조건입니다. 판이 하강하면 이게 떨어지니까 HSB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판이 상승한 조건에서 HSHZ, HS12 투입 유지 저항기를 거쳐서 HR을 여자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입 유지 계전기입니다. 이 계전기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계전기가 어딨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투입되는지 보겠습니다. CCR, 크루바 전류 감지 계전기죠? 크루바 전류 감지 계전기 이제 주회로 공부하시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크루바 전류 감지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리고 P12 접점 비상제동 지령이 없을 때, 즉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P1 SIV가 정상의 조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최초 이제 판을 올리면 SIV가 정상으로 들어가죠. 즉 판이 상승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이 상승하고
SIV가 정상인 조건에서 얘가 붙고요. 그럴 때 HS, HR을 여자시켜서 이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따라 붙으면 HSCB가 투입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최초 HSCB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전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HS, HR이 여기만 붙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붙어서 LIK 소자 조건. 왜? 최초 CCK가 여자 되고 LIK가 소자 돼야지만이 이제 구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 LIK 소자 조건에서 P4는 무슨 얘기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CCK가 여자 되고 LIK가 소자 되는 이런 조건들이 모두 맞으면, 즉 앞에 가정들 있잖아요. 뭐 크루바 전류 gem정 CCR이 동작 가전 조건,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으면 P4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HSCR을 여자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여자시키느냐? 얘가 붙겠죠, 그때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HSB가 딱 됐지만 많은 전류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 HSCB 흉기, 축전지, 쪽 배터리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붙어서 쭉 이렇게 와서 이걸 붙이고 그 순간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SMN의 VF 전 차량 VF 온이 되고 고속 전원 차단등이 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럼 계속 얘를 충기시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딱 붙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기 유지 전류에서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 P4는 500ms 후에 HS12를 투입하고 500ms 후에 얘가 딱 끊어집니다. 그럼 얘가 소자되겠죠? 그럼 얘가 끊어지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연동 신호입니다. 그래서 얘가 끊어지면 반대로 얘는 붙겠죠? 그래서 19선, 나중에 19선 KCN, 이거 KCN을 통해서 HSCZ를 통해서 HSCR 붙음으로 인해서 계속 얘는 충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충기시키고요. 그리고 충기를 시키기 때문에 얘는 계속 나중에 또 깊게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끊어지면 또 충기시켰다 붙였다 이런 과정들을 또 반복합니다. 이거는 뭐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HSB가 투입되면 상태 표시창에 표시등이 들어오죠. 자, 표시등이 이제 꺼지는 거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꺼지느냐? 여기 보시면 각 차량 2호차, 3호차, 8호차, 9호차에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차량의 PLPN을 거쳐서 HSCB가 소자 조건입니다. 그래야지 HSCB가 만약에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으로 여자 돼가지고 HSCB에 문제가 없다, 투입된다, 그러면 이게 여자 되기 때문에 이 등이 꺼지는 거고, HSCB가 딱 소자됐다, 개전기가 소자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붙겠죠? 그럼 각 차량, 어느 한 차량에 의해서 상태 표시창에 고전자 창에 들어와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각 차량의 PLPN에 의해서 이 8선이죠? 8선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8선의 어느 하나가 딱 요 접점이 고전은 그 혜택의 HSCB가 문제가 되면은 얘가 소자가 돼서 앞에 우리 TC차 앞에 전 운전실에서 그 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4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그 하나가 위에서 붙어서 들어오는 거고요. 결국 4개가 다 여자가 됐다, HSCB가 정상적으로 투입이 됐다, 그럼 이게 다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상태 표시창에 고속전원 차단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하나만 들어와도 운전실에서는 어느 차량에 문제가 됐구나, 이거를 표시등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HSCB 투입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뭐 짚고 넘어갈 게 한번 또 보시면 뭐냐, 요 PLPN이죠. 이게 이제 우리 앞에 TC차에는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TC차의 PLPN과 각 M차의 PLPN은 좀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T차의 PLPN은 우리가 상태 표시창에 어떤 전원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그 상태 표시창에 이제 좀 회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좀 회로도가 다른데요. 예전에는 이 PLPN을 내리면
모든 표시등이 좀 다 꺼졌거든요. 표시등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좀 깊게 이제 아시면 그까지 공부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지금은 PLP를 내렸다고 해서 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각각의 기능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만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HS 투입하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이제 KCN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신주차에는 KCN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차에는 KCN이었고 ECN이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즉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해당 차량에 뭐 HSB가 투입이 안 되거나 어떤 전인 인버터 구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관사들은 일반적으로 KCN을 리셋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처럼 쉽게 해서 이제 본체를 껐다 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럼 해당 차량의 KCN을 리셋하면 되는데, 이제 신조차에는 이 P 접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P 접점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컨트롤 유닛에 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해로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요. 여기서는 기온차에 HSB 투입이 안 되거나 VVF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KCN 한번 리셋 해보는 거 좋지 않은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캐패시터 충전 접촉기 CCK와 주회로 개방 접촉기 LIK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해로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이제 TCN 제외로 차단기를 거쳐서 우리가 역전기 전진을 하죠. 역전기 전진을 하면 낫피는 제동 체결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출입문, 전 차량 출입문 닫히면 DIR 1, 2 개전지가 예제되죠. 그래서 전 차량 출입문이 닫힘 조건에서 하나라도 열리면 이게 끊어집니다. 왜? 열렸을 때 차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전 차량 출입문이 닫힘 조건에서 견인 가능, 즉 10선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선이 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역행을 하고 아니면은 1H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즉 not B인데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요 PBS2 접점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좀 ETCN을 취급하는데, ETCN은 우리가 이제 기존 차에는 여기 보시면 분전함에 있습니다. 분전함에 열면 왼쪽에 안쪽에 딱 뒤 돌아서 왼쪽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ETCN 취급하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습니다. 얘는 ETCS죠, 스위치. 그래서 바깥에 우측, 운전실 이렇게 분전함 바깥에 우측에 보시면 이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출입문이 딱 닫힌 조건에서 10선을 가압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DBS죠. 이건 언제 취급하나요? 네, 출입문이 상태 표시창, 즉 TIS 화면에 보시면 출입문은 녹색으로 전체가 다 닫혀 있습니다. 근데 상태 표시창에는 출입문 표시등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즉 DR12 개전지가 여자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역행이 안 되겠죠. 그래도 TIS 화면에 전체랑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역행은 어쨌든 안전한다고 판단하에 DBS를 취급하고,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출입문 감시였음을 만들면 ATC 쪽에 감시였음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차 운행도 자동 AT 운행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취급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 DBS 취급하고 관제 승인 하에 취급하고 이제 갈 수 있게끔 이제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비 제동에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ETCN을 취급하거나 신차 ETCS를 취급하면 이쪽으로 회로를 구성하겠죠? 이렇게.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PBS4가 문제가 생겼다. 반대로 이렇게도 해서 역행 신호를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7선은 요 10선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선은 쭉 하면 어떻게 회로가 구성이 되느냐.
쭉 보시면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HS12, HS12 최초 투입돼 있었죠. 투입된 조건에서 P2, P2는 언제 여자 되나요? 예, P2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엔 인버터 쪽으로 전원이 인가가 안 된 거죠. 인버터 쪽으로 전원이 생성된 게 아니고, 어? 요 CCK, 즉 CCK를 통해서 필터 커패시터 전압 C1, 그죠? C1을 충전하기 위해서 딱 FBM에다 감지를 하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어쨌든 유효하게 좀 선택이 돼 있고, 어떤 역행이나 제동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P2, P2 접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CCK가 붙고요. CCK가 계전기가 여자 되면 CCK 접점이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되고 P3 여자 되는데 언제 여자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C1이 검지가 되고 900V가 되면 250ms 후에 그때 P2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P2가 끊어지면 그거를 감지한 신호는 P3죠. 어쨌든 900V 이상을. 그러면 그때 이게 여자 돼가지고 이게 끊어지더라도 여자 되니까 LRK가 붙습니다. 즉 CCK 여자 되고 P3 C1에 900V 이상 어떤 조건이 만족하고 250ms가 되면 LIK 여자 되고 그러면 이건 끊어지더라도 LIK는 붙이기 때문에 계속 역행 가능하게끔 신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납비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열차를 운행하다가 뭐 ATO나 MCS 운행하다가 즉 MCS 쓸 때는 딱 제동을 쓰면 끊어지죠. 끊어지면 10선이 끊어지니까 LIK를 끊어지죠. 아닙니다. LIK는 어쨌든 열차가 가면 왜냐면 LIK가 끊어지면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해생제동도 안 걸리거든요. 우리가 운행하다가. 그래서 그걸 끊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19선에 KCN을 거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LSR이죠. 예. LSR은 P6 접점인데 이거는 이제 PI에서 2km 이하가 되면 여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P6에서 2km 이하가 여자가 되면 얘가 끊어지는데 어차피 운행하다가 쭉 제동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2km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 제동값이 돼서 얘가 끊어지더라도 10선이 끊어지더라도 이쪽에 의해서 계속 여자가 되기 때문에 LIK는 상시 여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AT 운행 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AT 운행 때는 반대로 얘가 납히니까 코스트 이치에서는 안 끊어지죠. 근데 언제 어디서 끊어지나요? 예, 출입문 열리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차하고 나면 어쨌든 끊어져서 CCK, LIK가 다 끊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최초에 아까 설명드린 원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행하고 다 역행할 때 CCK 여자 시키고 LIK 시키고 정차하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뤄지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실제 열차에서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회로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17선 이건 중요한 선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17선은 우리가 이제 피아에도 가고 이슈에도 가는데 이건 어떻게 가냐? 납비죠. 역시 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조건. 그럼 제동이 체결되면 0이죠. 그래서 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쭉 가고 ATO PR 이거는 뭐겠어요? ATO 제동이죠. MCS 운행할 때는 수동 운전할 때는 붙어 있다가 이건 ATO 올 때 끊어집니다. 그래서 ATO 끊어지니까 끊어지고요. 그리고 RS3 비상공원 스위치 정상 위치에서 17선이 가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선은 PI에도 가고 이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PI하고 이슈에 들어가는 각 신호가 연동 신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역행 위치에서 1값이 즉 하위 값이 들어가면 PI에 1값이 들어가고 이슈에도 1값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둘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아 1값이 들어가니까 PI는 아 지금 역행을 하라는 신호구나. 이슈는 아 1이 들어가니까 지금 역행이니까 제동을 쓰지 말라는 신호구나. 반대로 제동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 제동을 쓰면 끊어지죠. AT의 제동을 쓰면 이렇게 끊어지죠. 그러면 아 17선에 신호가 안 들어오면 0값이 즉 로우 값이 들어오면 아 지금 제동이 들어가는구나. 이슈는
아, 0값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제동을 쓰는 거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데드맨 시한 계전기 TDR에 의한 역행회로, 즉 11선 가압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판에서 HSCB가 투입이 되고 CCK, 즉 LIK가 여자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행을 회로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동작이 필요하죠? 동작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간제어기로 P1에서 P4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ATO 운행을 한다던가 그런 조건을 줬을 때, 즉 11선이 가압이 됨으로써 모터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1선 가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이제 TCN 제어회로 차단기를 거쳐서 HCR3 역전기 전진한 상태에서, 자, TDR은 어떻게 구성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DSD, 이거는 우리가 데드맨 스위치죠. 그래서 MCS 할 때, 수동 운전할 때 이제 DSD 누르고 운행할 때 여자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ATOMR, 반대로 이제 이거는 AT 운행할 때, 그래서 AT 운행할 때 TDR이 여자 되고, 또 ZVR, CIR, 즉 정차 중에 우리가 3km 이하 시 여자 되고, 포스트위치 했을 때 그때 여자 돼서 TDR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뭔가요? 그렇죠. PBS 8이죠. 제동, 즉 B1에서 B7단까지입니다. 우리가 비상제동 위치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주간제어기에 DSD 놓으면은 부점이 울립니다. 그래서 B1에서 B7단까지는 DSD 눌러도 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TDR이 상시 여자 되는데, 비상제동 위치에 가면 데드맨 DSD가 울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상제동 위치에서는 DSD 눌러줘야지만이 회로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DR을 보시면 상시 여자되는 조건이죠.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여자되는 조건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DSD, 즉 수동운전, 자동운전, 코스트, 제동, 어떠한 조건에서도, 주관적인 어떤 조건에서도 역행이 되게끔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TDR은 상시 여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런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떤 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TDR이 소자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11선 가압도 끊어지고, 또 우리가 비상제동에도 TDR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상제동 체결되기 때문에 항상 TDR은 여자 돼야 되는데, 이 중에 문제가 됐을 때 결국 우리는 DMCS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DMCS 여기 있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동운전 하는데 DSD 불량이다. 그러면 자동운전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그 조건에 문제가 되면 DMCS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상운전은 자동운전이 안 되죠. FMC나 야둔전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간제어기를 역행위치에 놔야죠. 그럴 때는 피상이 걸리기 때문에 DMCS를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MCS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 있습니다.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분전함을 열면 왼쪽에 이렇게 DMCS 스위치가 있고요. 이제 신조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바로 운전실 뒤에 분전함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보시면 뒤에 우측 보시면 DMCS가 있고요. 각각 여기 이제 LED 등이 표시되죠. 여기 이제 그 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취급했을 때 등이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제 TDR이 이제 여기서 딱 가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11선을 가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DR 계정기는 분전함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자, TDR이 여자 됐다. 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고 TDR이 여자 됐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TDR 계정기가 여자 됩니다. 3세크죠? 이거 무슨 얘기냐? 정상적일 때, TDR이 정상적으로 여자 될 때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 11선으로 가압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 조건들이, 옆에 있는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3초가 뒤에 이 타이머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쪽으로 가서, 현재는 DMC에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저음이 울립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 부저음이 울리면 어쨌든 TDR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DMC를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각을 보시고 언제 취급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차 중에 제프야 CR 나는데 CR 쪽에 코스트에서 문제가 됐다. 그럼 뭐 운행에는 지장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 제동이체 들어가면 되거든요. 제동에 있다가 코스트에 있다가 바로 역행이치로 간다던가 뭐 제동에 있다가 A2로 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TDR이 문제가 발생할 때 부조염도 올렸고 또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그렇죠. 11선은 역행 우리가 보는 견인 진영선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시 가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DMCS 접점을 붙였습니다. 그럼 TDR이 불량이어도 DMCS를 취급하면 11선에서 역행 회로는 구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BS 3M 접점 이거는 모터링입니다. 즉 P1단에서 P4단까지 코스는 아닙니다. 역행 이치에서 즉 수동 운전할 때 여자 되고요. 그리고 ATML은 AT 운행이 아니죠. 그래서 AT 운행할 때 여자 돼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소자 조건에서 SCBR 보안제동 체결되지 않은 조건 그죠? 보안제동 체결되는데 역행되면 안 되겠죠? 체결되지 않은 조건 말 그대로 주차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제동도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렇게 11선이 가압이 되고 그럼 이제 요 11선이 들어가면 문제는 11선 어디로 가냐 여기 모터링 11선에도 상태 표시창에 불도 들어오겠지만 이전에 공부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17선에도 PI하고 ECU에 회로가 결선돼 있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선도 역시 PI하고 ECU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 11선이 가압이 돼가지고 PI에 들어가면 PI는 지금 견인을 하란 얘기구나. 반대로 ECU에 일이 들어가면 지금 일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제동을 쓰지 말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이거는 MCS 할 때 쓰는 선이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AT 운행할 때 쓰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ATO에서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ATO 버튼을 눌렀을 때 ATO 버튼을 눌렀을 때 ATO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얘가 이제 계산해서 연산에 의해서 자동 운전을 하죠. 그래서 ATO 버튼 누르면 ATO MR이 여자 되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 보안제동 체결되지 않은 조건이죠.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제동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역시 11선이 가압이 됩니다. 즉 ATO나 MCS나 마찬가지로 제동이 들어간 상태에서 역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제동, 주차제동 접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JFR이 있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쓸까요? 예. 여러분 저기 출고 점검할 때 출고전 시험 할 때 역행 시험 해보셨나요? 자, 우리 역행 시험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안제동 체결 여기 SCBR 끊어지죠. 주차등 완해 어떻게 되나요? 붙지요. 그러면 11선이 가압이 되기 때문에 정차 중에는 제발 여제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발 통해서 이렇게 해서 11선에서 출력값을 TIS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역행도 가능한 어떤 회로 구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ATO에서 어떤 우리가 ATO 지령을 주면 그리고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TO MR이 여자되고 자동 회차되면 이렇게 여자되고 ATO에서 제동이 들어가면 ATOB에 여자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TDR에 의한 역행회로 즉 11선은 어떻게 가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열차 정지 개전기 ZVR 및 정차제동 개방 스위치 HB COS 여자에 대해서 회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19선에서 TCN 제어로 차단기를 거쳐서 HCSCR3를 여자시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제어로 설명했던 부분은 다 여기 이후에 회로가 좀 결선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D201선이 있죠. 자,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D201선에서 쭉 해서 25선입니다. 이거는 25선을 통해서 내려온 선이 LSR 접점을 여자시키는데 이건 어떻게 여자시키느냐? 여기 보시면
19선 있죠? 19선에 KCN. 이거는 이제 각 M차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차에 2호차, 3호차, 8호차, 9호차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P6 이거는 PI에서 2km 이하, 즉 속도 센서에서 2km 이하가 여자되는 게 PI에 들어오면 P6를 여자시키고요. 그럼 이게 결국 LSR을 계전기를 여자시킵니다. 그럼 이 LSR 계전기에 의해서 LSR 접점이 붙죠? 그럼 자, LSR 접점이 붙으면 26선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26선에 의해서 ZVR 1, 2를 계전기를 여자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아까 M차에 4개 다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이렇게 LSR이 다 있다고 보면 M차에.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만 제전기가 여자가 돼도 그 하나의 접점에 의해서 이쪽으로 26선에 의해서 이렇게 ZVR을 여자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버터만 정상이어도 즉 ZVR 계전기는 여자시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출입문 회로도 연관이 돼 있고요. 비상제도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출입문 회로. 왜냐면 ZVR이 하나라도 여자가 안 돼 버리면 ZVR 계정이 여자가 안 돼 버리면 출입문 열리지 않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만 즉 4분의 3 출력, 4분의 2 출력이어도 ZVR 계정기를 여자시켜서 출입문 열리게끔 회로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ZVR 계전기는 어느 접점을 여자시키느냐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ZVR2, ZVR1이 있죠. 자, 결국 정차제동, 이게 정차제동인데 이 정차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한 부분이 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접점은 이따 좀 설명드리고요. 여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차제동은 언제 체결됩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구름 방지죠? 자, 정차하고 나서 말 그대로 구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정차해서 구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회로의 결선을 만들었다면 반대로 역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풀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역행을 할 때는 ZVR이 잡고 있더라도 3km 이하가 되더라도 여기서 바로 풀려서 왜냐면 계속 잡고 가면 3km까지 계속 잡고 가면 어떤 재륜자나 이런 데 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역행을 하면 바로 풀리게끔 그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ZVR이 여자 된 상태에서 자, 여기 먼저 보시죠. DR1 출입문에서 공부하셨죠? 우측 출입문이 열렸을 때 정차제동이 체결되고 DR2 좌측 출입문이 열렸을 때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냐 생각해 보시죠. 자,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이 닫으면 소자 되겠죠? 자, 소자 출입문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출입문만 닫으면 소자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DR2 우리가 DR1, 2 계전지가 이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TS 하면은 출입문이 다 녹색으로 다 닫혔습니다. 근데 계전기 자체가 여자가 안 돼가지고 상태 표시창에 출입문이 소등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DBS를 취급하고 10선입니다. 10선에 DBS를 취급하고 어떻게 했나요? ATP 감시 없음을 해서 운행을 할까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도 10선과 똑같습니다. 10선에는 DR2와 DBS가 병렬인데 여긴 증렬. 그쪽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즉 그럴 때 TS 화면에 출입문 상태 표시창에는 소등돼 있는데 TS는 다 점등돼 있다. 그런데 기관사가 모르고 역행을 했습니다. 왜? 출입문 닫았으니까. TS에 이상이 없거든요. 지적 환호를 잘해서 상태 표시창에 출입문 표시 등이 점등된 걸 확인했으면 조치를 가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역행을 했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입문이 역행을 하면 뒤로 밀립니다. 왜? 10선에 가압이 안 됐거든요. 역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없다면 차가 뒤로 밀릴 겁니다. 분명히 뭐 앞으로 밀리던. 그래서 구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회로를 DR1, 2 계전지가 여자가 안 되면 여자 되면 떨어지죠? 근데 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DBS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정차 제동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왜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상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는 DBS를 취급하고 역행을 해야겠네.
자, 이미 상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취급이 없다고 치면 3km 아까 말씀드렸죠? 역행하면 바로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3km 이하가 됐을 때 DBS 취급하면 DR2, 왜냐면 개전지가 여자가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자 상태에서 DBS를 취급해가지고 역행을 바로 가게끔 회로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즉 10선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이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CR 있죠? 코스트 이치에서, 자, 코스트 이치에 놓으면 A2MR, A2 운행, 정차 중에는 A2MR이 소자가 되죠? 그래서 정차 중에 코스트 이치 있으면 CR 계정 여자 A2MR 소자가 돼서 이거에서 정차점이 체결됩니다. 코스트 이치에 있을 때. 뭐 물론 뭐 제동 이치에 있으면 제동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정차 제동은 뭐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코스트 이치에 있을 때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CR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본선에서 좀 운행하다 보면 좀 회로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거든요. 왜 회로대로 해석을 안 하면 실제로 본선에서 열차가 작동하는 동작하는 거와 TDR과 실제 이 TDR과 작동은 좀 다소 다릅니다. 근데 이 TDR대로 해석을 해야만이 이 정차제동이 요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그 앞에 거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 회로적인 부분만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R 계정기 이건 뭐냐? 우리가 TDR의 상시 여자죠? 자, 그럼 TDR 계전지가 여자가 되면 10초 뒤에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평상시에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다가 여러분 아까 그 TDR 상시 여자 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운행이나 뭐 AT나 정차 중에 갑자기 TDR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전지가 소자가 됐다, 무효자가 됐다. 그러면 즉시 체결됩니다. 그래서 즉시 TDR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DSD 불량이라고 생각해 보실 때 딱 역행을 했습니다. 근데 TDR 딱 불량이에요. 그러면 10초 동안 비상제동을 체결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왜 10초 동안 계속 밀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즉시 체결돼 가지고 밀리지 않게끔 정차제동을 바로 이거에서 체결됩니다. 그래서 DMCS는 우리가 취급 안 한 거고요, 아직. 그래서 아까 전에 ATMR은 소자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밀리지 않게끔 정차 제동이 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왜 있느냐? 어쨌든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황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취급을 안 하고 간다면 아까 잘 이해해 보시면 쭉 해서 차가 어쨌든 이게 없으면 밀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TDR에서 아까 전에 이제 역행을 땡겨가지고 쭉 갔지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서 서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MCS 수동운전 하는데 차가 밀리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얘가 정차장에서 잡았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어쨌든 수동운전할 때 역행으로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일 때 가야 되니까 DSD 접점이 불량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DMCS를 취급합니다. DMCS를 취급하면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차전 체결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역행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원인은 알았겠고 재륜자나 이런 데 부하에 무리는 가지 않아야 되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DMCS를 여자시켜서 TDR은 역행회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를 가정을 든 거고요. TDR과 어떤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조건들에서도 결국 역행 가게끔, 즉 즉시 역행하게끔 정체는 풀려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바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동 이체에 있다가 코스트 이체에 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역행 이체로 딱 가면은 바로 차가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전 공부하다가 모르시면 뭐 저한테 별도로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설명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이거는 좀 깊이 있는 부분인데요. 왜 이게 있느냐? 저한테 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알아내고 좀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자, 최초 ATO 운행할 때 ATO MR이 여자 되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 들어갈 때 ATO 제동이 걸립니다. 자, 근데 요거하고 요가 붙어도 3km. 현재는 정체전이 체결 안 되죠? 왜? 역 진입할 때 50km, 40km 딱 떨어지는 순간. 하지만 얘는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다가 정차하고 딱 쓰면 보시죠. 그때 정차하면 ZVR의 여자 됩니다. 그러면 ZVR에서 딱딱딱 붙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차하고 나면 3km 되면 ZVR의 여자 되고 순서가, 그리고 출입문 회로에 보면 ATP가 여자 되고, 그리고 ATO에서 신호가 주면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정차하고 어떤 일련의 인터벌, 즉 시간적 간격 때문에 출입문 열리는 시점, 약 뭐 몇 초간의 시간이 있겠죠? 1초나 뭐 어떤. 근데 그 시간 동안 딱 섰습니다. 섰는데 만약 밀리면 안 되잖아요. 출입문 열리기 전까지.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입문 열리기 전까지 얘가 여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하고 바로 풀렸어요. 3km에서. 아, 그럼 출입문 열리기 전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위치에서 차가 밀리겠죠? 자, 그래서 요 신호도 지금 빚어졌는데 연동되어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정차하고 딱 잡고 있으면은 어차피 얘는 아직 잡고 있죠. 여자돼 있죠. 자, 얘도 여자된 게 아닙니다. 코스트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밀립니다. 하지만 AT하고 얘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잡고 있으므로 뒤로 밀리지 않고, 언제 끊어지냐? DR1, 즉 출입문 열림 개전기, 즉 여기에서 정차 제동이 체결되면 그때 얘가 소자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동작이거든요. 작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하드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회로를 따라가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고 모르시면 이것도 별도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설명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고 힘들고 좀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차하면 체결, 역행이 가면 풀린다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부가적인 설명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 ZVS 이거 언제 취급하나요? 잘 보세요. 96선이죠? 예. ZVS를 취급하면, 즉 ZVS 개전지가 여자가 안 됐어요.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자, 여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ZVS 여자 안 되면 출입이 안 열리죠? 자, 그러면 어쨌든 승객을 뭐 내려게 해야 된다. 하차하고 구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ZVS를 취급해서 ZVS를 여자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ZVS 치고 96선 체결되면 보안제동 체결돼가지고 뭐 어쨌든 뭐 밀리지 않는 현상도 되겠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그래서 ZVS 취급하면 ZVS 개전이 1, 2가 여자 된다. 그래서 언제? ZVS 개전지가 여자가 안 됐을 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ZVS 취급하면 보안제동 체결되니까 역행은 안 됩니다. 왜? 보안제동 압력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1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좀 시각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고요.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ZVR2 접점이죠. 자, 이거 뭔가요? EMS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FMC입니다. 그러니까 FMC 비상 모드를 취급할 때 언제? 정차할 때 취급하는 겁니다. 결국. 왜? 정차할 때 문제가 돼가지고 ATC나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정차하면 ZVR AMS에서 ZVR 여자 되고 EBBR 여자 되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냐? EBBR이 이렇게 여자 되고 접지로 빠지고요. 자, 그럼 여기 EBBR 1, 2 여자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차할 때는 이렇게 다 결국 여자 붙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운행 중에는 3km 되면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MC 운행할 때도 항상 EBBR 개전지가 여기 여자 되기 때문에 비상제동에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EBBR 접점이. 그래서 비상제동도 안 걸리고 역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죠.
여기도 ZVR 여자 되죠? 언제요? 비상제동 완해 조건. 여러분 비상제동 완해할 때 EBCUS 취급하죠. 자, 언제 취급합니까? EBS 취급합니다. 언제요? 운행 중에 취급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요? 정차하고 붙는 거죠, 최초. 그래서 정차하고 제프 여자된 상태에서 BHR 개전기가 여자되면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비상제동 안전루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할 때 EBS 취급하면 BHR 여자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31, 32선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32선으로 직결하게끔 해서 비상제동이 완화되는 조건을 여자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안전루프에 보시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기 보셨지만 여기 또 CIR 있죠? CIR 언제냐? 코스트 위치에서 CIR 개전기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접점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CIR 여자가 안 되겠죠? 접점에 문제가 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시면 PBS 12 접점이 붙죠? 그래서 CR 개전기가 여자가 되면 그래서 요 정차 제동이 체결된다. 요거에 의해서 만약에 끊어지면 코트에서 정차 제동 체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연관성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열차 정지 개전기 ZVR 및 정차 제동 개방 스위치 HB COS 여자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코더 및 접지 제어 접촉기 및 그 외 기타 설명하지 않은 제어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CN 제어 차단기를 거쳐서 여기 이제 HCR3를 거쳐서 여기 또 이제 MS9R이죠. 역정기 후진하면 어떻게 보면 후진할 때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할 때 29선인데 이게 이슈로 갑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거 차량에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답변하기를 우리가 이제 역정기 후진하면 29km 그러니까 선본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기도 한데요. 29km 이상을 넘으면 되면 비상이 걸린답니다. 역정기 후진한 상태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실제 테스트하거나 그런 적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야드가 25잖아요. 그래서 이제 25km인데 4km 이제 초가 되면 비상 걸리잖아요. 아마 그래서 역정기를 후진하면 이제 비상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관제 설명할 때 이제 신차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속도 센서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역정기 후진하고 5km가 넘으면 비상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을 좀 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내용이 상이해서 과연 이게 29km가 진짜 걸리는지는 아직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공부는 저도 차량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ROSR이죠? 네, 이것도 R접점인데 ROR 비상권 스위치죠, 결국. 이것도 이제 비상권 스위치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구원운전 할 때 합병할 때 이거 좀 중요시 했었는데 지금은 구원 스위치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전기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이 PBS 9, B7하고 2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동력 부족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동력 부족선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해생제동 체결되지 않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해생제동 체결될 때는 제동력이 부족하지 않죠. 왜? 부족분을 결국 해생제동에 대한 부족분을 공기제동에 채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차량의 운행에서 어떻게 이제 공기제동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생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해생제동 이거는 즉 MCS입니다. 우리 B7단. 그래서 상용 만제동이 들어갔을 때 또는 여기 뭘까요? ATO BR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차의 속도가 ATO에도 이제 어떤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그 속도가 기본 속도를 초과했을 때 그 역시 얘가 감지하면 ATO에서 오는 그런 속도를 감지하면 얘가 여자되면서 93선이 여자됩니다. 그러면 93선이 여자돼서 ECU로 신호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예, 3.5초 3.5초가 경과했는데도 이런 제동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3.5초가 경과했을 때 BC 압력이 1.4kg/s 제곱센티미터 1.4라고 하겠습니다. 1.4를 초과했을 때 즉 뭐냐? 해당
해당 차량의 비상 제동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상제동 체결되는데 비상제동 체결됐다고 해서 뭐 비상제동 표시등이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안전 누페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해당 차량이 비상제동이 체결되고 TIS에 제동력 부족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MCS 같은 경우는 B7단이니까 뭐 B6단 나오면 뭐 당연히 풀리겠죠. 왜? 7단에서 감지를 하긴 신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ATO도 마찬가지입니다. ATO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본선에서 잠깐 뭐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운행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제동력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우는 거고 정 부족하면 뭐 부족한 만큼 또 차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있다 좀 설명하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터 컨트롤러 마스콘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솔직히 전압에 의해서 어떤 전압값을 읽고 우리가 이제 뭐 주간 제어기를 조작하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압 수치인데 이런 전압값들을 이 엔코더가 받습니다. 여기 또 9.5V라 또 써 있네요. 그래서 요 설정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압력에 따라서 제동 암배에 따라서 그 압을 받고 그거를 엔코더에서 신호를 받아서 반대로 ATO는 여기 있죠. ATO에서 어떤 통신 선로에서 어떤 뭐 역행이라던가 제동값이 들어가면 이 엔코더가 그 값을 읽습니다. 그 값을 읽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죠. 예.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코더는 PWM 값이잖아요. 펄스 값. 그러니까 그 펄스 값을 얘가 내 엔코더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수치를 34, 35선이죠. 그래서 요 34, 35선이 어쨌든 PI에도 들어가고 왜 역행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요? ECU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하면 그 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역할은 34, 35선은 우리가 그 값을 읽는다. 우리가 앞전에 11선, 17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역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펄스 값이 PI의 펄스 값이 나오겠죠. 실제 TIS 보면은 PW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는 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역행에 하면 역행한 펄스 값이 나오는 거고 제동에 하면 제동에 한 PWM 펄스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HR3, 4가 이렇게 HR, CR4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반드시 전두부 센터대 곳에서 붙고 거기서만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그 11선 설명했을 때 전에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CECAN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접지 관련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어쨌든 CECAN을 거쳐서 TCR 전부가 TCR이 여자돼 있죠. 대신 전부가 HCR이 여자돼 있죠. TCR이 소자돼 있고 그래서 전부에서는 TCR이 소자돼 있어서 붙고요. 그리고 RS 그죠? 구원 스위치 정상일 때 붙는 거고요.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전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죠? 왜? 전부가 HCR 여자되면 소자되고 뭐 그런 거니까 얘가 반대 여자돼 있으니까 소자돼 있으니까 이렇게 붙고 있겠죠. 그죠? 전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HRC 여자 돼 있으면 전부 TCR 계전기는 소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최초 쭉 흐르면 여기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붙어 있죠. 비접점이니까. 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데 예, 전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류는 흐르기 쉬운 쪽으로 흐르죠. 처음에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흐릅니다. 자, 흘러가지고 계전기를 여자시키면 얘가 끊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저항에서 유지를 시킨다. 그래서 CECAN은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접질한 부분은 공부하면 좀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어쨌든 요 CEK가 여자가 되면 요 CEK 접점이 접촉기가 붙어서 접지를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접지 이 CEK에 설치한 목적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접지 1점 접지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시면 여기 11선이 아까 앞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11선으로 가지만 이런 선본 없이 그냥 간 게 있습니다. 쭉 제가 그리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접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어디예요? 예, 요 하나의 접지로 다 모입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이게 쭉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 접지를 이렇게 했냐? 전부에서 이렇게 접지가 있으면 후부는 반대로 이거 반대니까 후부는 끊어져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접지만 돼 있습니다. 보면 접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1점 접지지만 직렬 접지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직렬로 다 모였기 때문에. 왜냐면 병렬이면 이렇게 하나씩 다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접지라는 건 하는 이유는 딱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전 방지죠. 감전을 방지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누설전류. 그렇죠. 누설전류도 잡습니다. 접지가.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유도장애. 우리 통신선로의 유도장애도 잡는데 우리 지금 전동차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병렬 접지라던가 그 접지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도 간다 좀 적게 들고 좀 작업하기 편한 이런 일점 접지를 했다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엔코더잖아요. 그래서 엔코더에 뭐가 있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엔코더죠. 그래서 엔코더는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이러지?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여기 보시면 여기 왜 이렇게 넘어가지?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엔코더죠. 제 엔코더가 어디냐면 운전실 그 저희 이제 발 쪽에 보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 바로 아래 있는데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엔코더가 문제가 되면 엔코더가 하나가 문제되면 어떻게든 차가 안 가죠. 왜 엔코더에서 출력값 PWM 값에 의해서 차가 나가는데 가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 엔코더를 두 개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채널 있죠? A 채널, A 채널, B 채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엔코더 펄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HCR3 거쳐가지고 이쪽에 나오죠? 이게 이제 엔코더 전원입니다. D02선, EN01선이라고. 이건 이제 엔코더에 들어온 전류라고,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엔코더 리셋할 때 역전기를 재투입하기도 합니다. 왜? HS3가 끊어졌다 붙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나온다. 엔코더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역전기를 중립 놓고 안전하게 역전기를 중립을 놓고 채널 전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역전기를 전진해서 한번 역행을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응급 조치해 보면 고장 내용에 이런 조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엔코더 및 접지 재접촉기 및 제어 회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조차 보조 제어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차 보조 제어 회로는 우리가 많이 좀 접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존차 위주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를 좀 잘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조차는 좀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래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존차 좀 많이 다르죠? 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신호차는 대부분 여기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기존차 PI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령값이나 어떤 신호값들이 이리로 다 들어가서 제어 장치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좀 기존차보다는 좀 많이 소프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넘어가시고요.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CN이죠? 뭐 이거는 좀 기존차 같습니다. 기존차에도 ECN이 있는데 뭐 ECN 자체가 알겠지만 PI 이외에 어떻게 보면 전원부 역할을 하고요. 신유차에도 똑같습니다. 어디에요? 예, CU에 우리가 컨트롤 유닛이죠. 줄여서 CU라고 하겠습니다. CU에 어떤 전원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선을 통해서 여기 PF를 거쳐서 이쪽으로 전원을 주면 여기 전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당 차의 M차에 어떤 저기 3VF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존 차는 KCN, ECN을 리셋하죠. 신차는 ECN을 합니다. ECN 리셋을 합니다. 왜요? 신차는 KCN이 없죠. 좀 왜 그러냐? 잘 보시면 KC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 접점 어떻게 보면 P 접점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차는 P가 없죠. P 접점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P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가시고요. 신유차에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기 보시면 예, EON이죠? 여기 좀 확대했습니다. 잘 안 보여서요. 그래서 이제 EON을 통해서 비상구원 스위치죠? 그래서 비상구원 EON 차단기를 거쳐서 여기 보시면 12선, 7선, 14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행 불능일 때 어떤 13선이라던가 10선이라던가 12, 17선에서 전차량 역행 불능일 경우에 어떤 인통선이라던가 어떤 뭐 차단기라던가 그의 문제로 인해서 역행이 불능일 때 여러분 시험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권 스위치를 RS를 비상권에 넣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RS를 비상권에 넣으면 요 12선과 14선 여기 이제 비상권 스위치를 넣으면 이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붙는 접점에서 12선과 14선에서 인통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12선이 만약 인통됐다. 그럼 여기 이제 이게 12선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결국 CU로 가죠. 이거는 뭐냐? 12선이 결국 PBS 12 접점에 있는데 12 접점에 물려 있는데 이 값이 들어가면 바로 직접적으로 30km 이하의 역행 제한 신호를 CU가 합니다. 즉 P1에서 P4단을 해도 30km 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건 14선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제동을 취급했을 때 제동을 취급하면 지금처럼 14선에 의해서 몇 단? 이건 PBS 10 접점인데 14선에 의해서 B7단 제동이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본선에서 이걸 취급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할까요? 예. 7단 압력이 들어가면 쿵쿵 하고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뭐 최소한의 역행 불능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뭐 유치선이나 뭐 열차를 대피선으로 뺄 때 그때 비상권 수치를 취급하고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역행 불능인 상황에서 본선 운행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취급한다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볼까요? 또 다른 예. 예, 보시죠. 이거는 뭐 기존차는 우리가 뭐 어떤 뭐 루틴에 의해서 HSB에 투입이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어떤 그런 루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좀 공부하시면 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접점이 있다. HB 접점이 여기에서 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HSB에 투입이 돼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표시등은 또 여기 보면 표시한 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등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 선을 통해서 고도전환 차단등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어떻게 보세요. 인버터 박스에 다 요 안에 묶여 있죠. 네. 기온차 어떻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온차는 우리가 좀 P 접점이 붙는 어떤 루틴에 의해서 운행하고 할 수 있지만 시운차는 다 보면 컨트롤 유닛에 여기 보시면 뭐 4선, 5선, 뭐
13선, 10선, 뭐 17선 다 이렇게 뭐 이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모든 게. 그래서 어떤 그런 신호값이 들어가면 결국 컨트롤 유닛에서 그 값에 의해서 어떤 시퀀스 로직 자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차의 어떤 큰 특징은 K신이 없다. 그리고 ROS 비상구 스위치에서 역행값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그 외에 또 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이런 차이점을 좀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셔서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좀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조차 보조 제어 회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어 회로의 마지막 단원인 역행 회로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제어 회로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앞서 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죠. 일단 방향 선택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선. 13선이 하위 값이다. 이거는 이제 역전기 전진인 상태죠. 그래서 역전기 전진하면 우리가 고속전원 차단 등이 이제 다 꺼집니다. 전차량 VVF가 다 온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값이 들어갔다. 자, 그럼 HSG가 투입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10선입니다. 10선이 하이, 즉 하이 값이 들어갔다. 이건 뭘까요? 예, 우리가 10선 같은 경우는 이제 CCK하고 LIK하고 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결국 견인 준비. 자, LIK까지 구동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견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직 견인 지령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즉 모터 부동값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앞선 과정들이 준비 상태입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1선 하이값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ATO든 수동운전이든 즉 견인 지령, 자, 유도전동기에 어떤 회전, 구동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거만 보면 벌써 우리가 역행이죠. 자, 근데 이것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게 같이 묶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11선과 17선. 자, 11선만 봤을 때는 역행, 즉 역행 신호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17선이 하이죠. 자, 아까 앞서 공부했지만 17선이 하이라는 건 뭘까요? 예, 납비죠. 자, 그러면 역행 또는 타행인데 여기 서면 PBS 이접점이 이거는 역행이죠. 자, 공통 분모를 찾아보세요. 자, 뭘까요? 예, 역행, 그죠? 이거는 역행 또는 타행인데 역행이죠. 자, 공통 분모는 역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견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게 견인이 가니까 당연히 엔코더 값은 뭘까요? 그렇죠. 역행에 한 엔코더 출력 값이 나옵니다. TS3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PWM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뭐다? 예, 정답은 예, 견인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모터링하고 차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동차가. 자, 다음 보시죠. 역시 13선 HSG 투입됐고요. 자, 역시 견인 준비 똑같습니다. 자, CCK, LIK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자, 근데 여기에 좀 위하고 좀 다르죠? 이건 뭘까요? 견인 지령이 L이다? 그럼 모터링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뭘까요? 모터링이 안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제동 또는 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동 또는 타이인데 자, 17선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죠. 과연 공통값이 무엇일까? 이거는 하이입니다. 하이는 뭘까요? 네, 17선의 하이는 역행 또는 타행이죠. 납비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역행이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동 또는 타행. 자, 여기는 타행. 자, 공통 이해하셨나요? 예, 타행입니다. 당연히 타행이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역행 또는 제동 어떤 신호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타행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네, 타행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건 똑같죠? 자, HSS 투입됐는데 자, 제가 여기에 자, 물음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물음표일까? 공부를
보셨던 분들은 이미 좀 아신 분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선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나요? 네, 그렇죠. MCS일 때하고 자동운전, ATO일 때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MCS를 보겠습니다. MCS를 딱 전환했다. 전환했는데 그럼 10선이 들어가겠죠? 견인 갈 때. 근데 만약에 제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PBS 접점에서 끊어지죠? PBS 접점이 끊어지니까 이때는 수동운전일 때 자, 운행 중에 제동이 들어갔다. 본선에서. 그럼 10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5% 되죠? 제가 이제 ON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수동운전했을 때 제동이 들어가면 값이 끊어지기 때문에 10선이 오프입니다. 여기 등은 꺼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LIK가 끊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10선에서 제동에 의해서 끊어지더라도 우리가 앞서 공부했지만 KCN에 보면 LSR 접점, 비접점 있죠. 자, 왜? 2km 이상에서는 붙어 있습니다. 왜? 비접점이. 자, 2km가 되면은 끊어지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KCN에서 LSR 비접점에 의해서 LIK가 여자되기 때문에 실제 회로는 표시등은 꺼져 있지만 10선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운전 때는 10선은 꺼져 있지만 KCN과 LSR 접점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다. LIK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AT 운행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T 운행일 때는 타행 접점이죠. 납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ATO 제동이 들어가도 뭘까요? 예, 여기가 10선의 표시등이 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온 돼 있기 때문에 뭐 KCN을 통해서든 뭐 10선을 통해서든 양쪽 다 온이 돼 있죠. 그래서 LIK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다. 자, 결론은 MCS가 들어가면 오프 꺼지고 AT 올 때는 켜진다. 2km 이상에서는. 물론 뭐 2km 이하에서는 뭐 제동 들어가고 뭐 정차했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초기화죠. 처음부터 다시. 예, 우리가 견인값까지. 그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11선이죠. L. 값이 안 들어갔네요. 예, 그쵸. 모터링이 안 들어갔으면 뭐 여기서는 뭐 값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제동 아니면 타행이겠죠. 뭐 모터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긴 제동 또는 타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뭘까요? 로네요. 10선에 로다. 저 값이 안 들어갔다. 그럼 뭘까요? 제동이죠. 자, 그럼 공통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동입니다. 그래서 제동값이 들어가는데 엔코더는 어떤 제동값? 그렇죠. 제동에 의한 PW값, 즉 하이 신호, 제동에 의한 하이 신호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다? 당연히 제동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제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서 이제 그런 회로들을 잘 정리하고 공부하셨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해를 못 하셨다면 좀 더 이제 공부해서 좀 이해해서 제어 회로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그런 기관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역행 회로에 이해돼서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